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민석 영등포 을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하는 이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하셨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셨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했고요. 서울 영등포 을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그리고 현재 민주당 22대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민석 의원 혹시 저번에 후원금 다 찼어요? 다 찾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금을 해가지고 네. 입금이 되면 덜 찬 거고 막히잖아요 원래 후원금이. 일단 띄워주세요. 일단 네. 뭐 입금을 시켰는데 입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된 거죠 뭐. 자, 여의도가 지역구인 관계로 자기 선거운동보다는 상황실장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김민석 후보. 국민은행 028001-04-278156.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질문이요. 긴 네. 인터뷰 아니니까. 사전 투표율 31.3% 맞췄다고 지금 작두탄 김민석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민석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새날에서도요. 최종 투표율은 한 71% 나올 거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도 한 31% 좀 나오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래요? 대략 예, 30, 예. 30, 70 정도 했었는데 네. 와 근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31대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 그러니까, 0.3 소수점은 제가 이미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약간 운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강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삼겹살 저희- 이재명 대표가 예, 삼겹살 예. 먹었던 거 똑같은 거고. 유세단 이름이 저희 몰빵 13이기도 하고. 근데 네. 31은 사실은 예전 사전 투표율보다 조금 많이 잡은 거죠. 네. 많이 잡은 거고. 근데 통상 사전 투표율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도 그렇고 체감을 봐서 그렇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수 쪽에서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 진짜로 됐어요. 예. 이게 우연이냐? 어떻게 저렇게 소점까지 맞추냐? 이런 얘기였고 아마 원하는 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도 있겠지만 워낙 윤석열 심판 여론이 강하니까 사전 투표율은 높을 거야라는 예상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저게 한편으로 보면은 실현적 예측이 된 거죠.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자라는 기대와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섭게 그런 투표에 임해 주신 거죠. 사실 저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해외 국민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맞죠. 그 시작점. 사실 저는 저게 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 미국 같은데 교포들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상황실장 하니까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지지자나 당원이나 이런 분들 문자가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무섭게 받는 문자가 뭐냐면은 나 6시간, 7시간 가서 한 표 찍으려고 지금 있는데 제대로 안 할래? 이런 문자 굉장히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표들이 다 하나하나 모인 것이어서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율 71.3. 이거 내치겠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저것도 70 맞았으면 좋겠어요. 70%는 넘는다. 70% 정도까지. 70% 넘는 경우가 8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21세기에 한 번도 없고. 사전 투표를 도입한 이래는 아예 없었고. 예, 그럼요. 어. 근데 이번에는 워낙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쪽 논리가 있잖아요. 대선급 투표율이 나오면 윤석열이 이겼잖냐 대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사전 투표율 높은 게 보수에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못하게 그러니까 합니다. 실제로 사전 투표를 지난번에 아예 사전 투표에 관심을 안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보수층도 얘기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도 사전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몇 퍼센트 증가했는데 그 증가의 폭이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진보나 또는 민주당에서 노력해서 찍은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노력해서 한 거, 그거를 뛰어넘는 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율의 2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총 합쳐 봤을 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보면 진보 쪽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별로 관심들을 안 뒀는데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중 한 30%는 윤석열 지지 철회했다라고 나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땐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또는 보수 이거 외에 그러니까 사실 중도 무당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쉽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나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나 최근 조사에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는 것은 어쨌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민심 가운데 심판이냐 아니면은 밀어주기냐로 하면은 심판이 다 맞아요. 압도적이거든요. 그게 지금 투표율 견인의 핵심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중도들 보면 거기도 70대 30 나옵니다. 대략 중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요. 우리가 새날 방송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중도층이 민주당한테 저 충성도가 높더라. 기대하는 게 더 높더라.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내부적으로 막 지지고 볶는 게 있었는데 중도들은 그냥 민주당 믿고 갈게 이 분위기가 1년 전부터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지금 언론에서 연일 상황실장 인터뷰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린 151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전히 151석인가요? 기사가 저렇게 나오는군요. 네.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선대위원회 오늘 중앙선대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포함해서 저희가 한 4-5명이 회의를 좀 했는데 그때도 보수가 결집을 하는데 얼마나 할까. 그에 대응한 현재의 대응 민심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놓고 한참 토론을 했는데 상승세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그리고 보수가 결집하긴 하는데 그것이 전에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백중세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 갈지 잘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151석 그 단독가방 목표치를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들 다 느낌 아실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아니 막 200석 막 시원하게 얘기해야 더 막 뭉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소수 의견도 계시죠. 그거죠. 이제 그 숫자를 가져와서 네. 보수 언론이 때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벌써 오만해졌다. 투표장 안 나온 보수들 투표장 나와라 이용해 먹기 때문에 네, 쓰는 네. 숫자.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오늘 또 영등포에 왔어요. 김민석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사랑하는 아니. 순위가 유삼영 1위, 김민석 2위 같아. 이거 제가 빡빡하거든요. 오늘 저기 여의도에 어허. 오셨었는데 그 아까도 우리 끝나고 가면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 제가 저번에 상황시장 맡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우리 동네가 좀 빡빡한 험지인데다가 더 요새 빡빡해졌는데 우리 공천 파동으로 어려울 때 제가 상황실장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하면서 내가 다 당선시키고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총선 상황실장이 임명되고 나서 민주당 경선하고 공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김민석 의원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걸 일단 아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대략 보면은 여의도하고 신길동하고 대림동이 지역구인데 네. 여의도는 일단 항상 어렵고 통상 표심이 이제 우리가 준강남이다. 보수 표심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길동에 또 새롭게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거의 여의도 수준의 그러니까 기존에도 빡빡했던 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조사가 여론조사 꽃하고 또 KBS에서 한 게 나왔었는데 차이가 조금 있는데 꽃은 조금 더 앞섰고 그 KBS 거는 아주 살짝 앞섰고 근데 공통적으로 정당 지지도는 저희가 팍팍한데요. 살짝 밀리는데요. 후보 경쟁력은 그나마 좀 더 있는 그걸로 편이에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예. 의회 지역에서 한 석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진짜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저 사람은 당선될 거야라고 관심 받게 두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선거에서. 네.
진짜 고생했는데 저 사람 떨어졌네 이런 느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이틀 동안에 다 대부분의 지역의 판세가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여기 당선시켜야 되겠다 하실 때 아시는 분들 찾아보면 꼭 한두 명 나옵니다. 그러면 다 해주시면은 그게 마지막에 정말 100표, 200표, 몇백 표를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70%가량이 아직 투표 안 했다. 첫 번째. 69% 정도는 아직 안 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송 보고 있는 시간에 전화 한 통화 돌려주시라. 그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는 저 개똥이 엄마는 영등포 의뢰에서 살지 아마 신길동에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 돌려주시면 투표장 안 가실 분들이 투표장 가게 되면 굉장히 이득인 거죠. 아는 분들 서너 명만 찾으면은 다 이게 한두 다리만 건너면 나올 거예요.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소위 이제 박빙제 50개라고 하는 그 정도 이 지역들에서 최소한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야죠. 최소한. 예. 많게는 한 4분의 3. 예. 욕심 부리자면 다. 사실 마지막이 백병전이기 때문에 네. 의지와 노력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이 상황은 딱 그래요. 더 이기느냐 덜 이기느냐. 전체 판세는 그렇고 예. 여기서 제일 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혹시 위험하게 내버려 둘 거냐. 뭐든지 안전빵으로 가면 좋거든요. 예. 여론조사 보니까 영등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8% 앞서는 것도 있지만 1%로 딱 붙은 것도 있어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왕림하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진짜 연설 잘하죠. 그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 유세 때 이재명 대표 연설을 듣고 정말 잘한다고. 연설하면 또 김민석도 한 연설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표현이 나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일단은 뭐가 다르냐면 이재명 대표가 연설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의도에서도 경제하고 주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다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일단 컨텐츠가 탄탄해요.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많이 알고 있기도 하니까 그냥 지역에 가면은 그 상황에 맞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지 연설이라는 게 그냥 막 지르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의도에 가서 이제 주가 조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민석 의원이 있잖아요. 이제 되면 뭐 정말 오랜만에 저번에 4년 전에 정말 그때 한 18년 만인가 국회 들어오셔갖고 사실 알고 보면 김민석 의원이 지금 사선이 되기는 하지만 완주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제가 뭐 서울시장 나간다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 때문에 3선 중에 한 번을 중간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재선 때 2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이제 10년 차 된 거죠. 3선. 그랬군요. 네. 사선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김민석이 언제적 김민석이냐 하시면 20년 전, 22년 전. 저 18년 비었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유세장 가보면은 즐기시더라고요. 이제 즐기는. 사선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교적 정책이나 법은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아마 굵직굵직한 거 제일 많이 정책을 좀 주도한 편일 거예요. 무슨 뭐 많이 아시는 것들도 뭐 1,000원의 아침법, 뭐 주호일 경로당 점심, 뭐 글로벌 바이오허브 등등등등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제가 뭐 상황실장을 맡을 때의 마음도 그렇고 정권 교체하는데 진짜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회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다수당이 된다면은 이 다수당이 한편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이 이끌어 가는데 한 몫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판 잘 읽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복지 쪽에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마 지금 국회에서 무슨 모임도 아마 하나 하고 계시죠. 네, 뭐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 대표인데 4년 내내 그게 의회 연구단체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없으실 때 방송을 한 말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인간성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 전체 선거를 챙기느라고 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저 채팅창 보니까 그 이야기도 올라왔어요. 영등포 올 전후 완료 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영등포 올도 박빙으로 이기면 안 되고요. 이번 선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노력하다 보면은 박빙이라고 하면 50대 50이겠지만 박빙에 간절하게 뛰면은 70대 30으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지금 이번 선거가 아니냐 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도와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확실하죠. 예. 지금 형님께서는 촛불행동 대표하시고 아우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사선 도전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저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옛날에 처음 구속자 학부모 협의회 민가협 그렇죠, 의장을 그렇죠. 하셔서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옛날에 그 87년 우리 6월 항쟁할 때 그때 그 정경들한테 장미꽃 건네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 집안도 참 그러니까 그런 집안인 거예요. 네. 이거 투쟁하는 팔자. 예. 자, 또 정권교체 이야기 하셨고요. 어쨌건 간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쨌건 우리가 아까 상승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더 간절하게 투표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럼요. 이제 결국은 어느 쪽이 더 절박하느냐의 싸움이죠. 물론 보수가 막판에 결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은 이번에는 보수 결집이 이 심판 민심의 결집을 못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통상적인 정치 문법이 이번 공천 때 달랐잖아요. 통상적인 선거 문법과도 전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선거 문법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고 기대하기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저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진중하고 겸손하고 절실하게 마지막까지 가는데 결과는 놀라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22대 국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 있다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하나 갖고 한 달, 두 달 뒤지고 볶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스피디하게. 예. 결국 그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냐. 여기 보이시죠?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윤석열은 절대 찍지 않겠다는 민심. 사실상 대선.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걸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한 네, 네. 다음 날 이후부터의 다른 전국에서 민주당이 그간의 민심을 받아 안고 책임감 있고 진중하게 하되 단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표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날 방송에 가장 혜택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혁과 김병기, 영등포울 김민석 바로 옆이라서 네. 선거 운동 중에 올 수 있어요. 네, 네. 새날 시청자, 그러니까 새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김민석을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정말로 제가 치러본 선거 중에 제일 어려운 선거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선거를 치러서 사실은 좀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당이 또 우리 진영이 또 민주 세력이 정권 교체하는데 반드시 역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주말에 유세하는 화면을 봤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노골적으로 유세 방해를 하더만요. 너무 황당했어요. 놀랍습니다, 진짜. 자, 이런 사람들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심판하는 훌륭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은요 내일 D-1일 다시 오고요. 그리고 후보님은 더 열심히 가서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